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산에서 2016년에 온 고광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에서 네. 살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강림 씨는 군대도 갔다고 하셨는데 네. 군대는 어디 갔었어요? 군복무는요, 저기 평양에서, 그 팔천국. 네, 거기서 했습니다. 북한에서 팔천국 하게 되면은 군인들이 건설장에 동원되는 네, 부대죠? 맞습니다. 네, 건설이죠. 제일 우선시하는 게 도로. 네, 다리. 동굴. 굴 파는 거. 네,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북한에서는 동굴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터널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공사를 전 업으로 맡아서 하는 부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각도 때로는 또 동원되기도 하고. 김일성의 별장, 네, 네, 김씨들이 별장. 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되면서 제대로 먹긴 먹고 일을 시킵니까? 군인들을? 진짜 이게 군복무라는 게 글쎄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면 너무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내가 한때 감자 다살을 한 끼 다살을 먹고 군복무를 할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뭐 옥수수를 주재로 먹고 있는데 이 밥은 명절날에 우리 마음은 백미밥 명절날에만 명절날에도 그것도 이렇게 싹 막 이게 식혀가지고 이게 사라 같은 걸로 이렇게 꽈가지고 거기서 포근하게 담아 넣는 거. 또 그것도 수평에 그렇게 먹으면서 군사복무를 했죠. 이 밥도 배불리 못 먹고 그릇에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그러면 200g의 영양이라고 밥을 이렇게 푸게 되면 이렇게 싹 이렇게 일어가지고 바람을 불게 되면 밥알이 진짜 날아갑니다. 후 불면. 밥 먹다가 콧바람에도 밥알이 날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군인들을 이렇게 건설 현장에 내모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선 사회를 하게 되면 사회는 이제는 규율과 질서가 많이 이렇게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거 김정은이가 이게 제일 중요시하는 거 성군 정치, 군대를 군인을 맨 앞장에 세워가지고 나라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위한데 써먹는 거죠. 진짜 괘씸하죠, 지금 생각하면은. 괘씸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청춘을 그냥 험하게 바쳤잖아요. 젊은 청춘. 결국은 30대부터 지금 한국 와서부터 뭔가 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 그렇죠. 몇 년을 했어요? 군복무는 10년을 했고요. 10년 동안에 그 건설 현장에서 한 끼에 감자 다살 먹고 옥수수 밥을 먹으면서 일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이고,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 게 북한 군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사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군인 생활을 하다가 제대돼서 해산으로 왔어요? 제대돼서? 그렇죠. 고향이 해산이다 보니까. 그럼 고향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향에 진짜 오고 보니까 너무 진짜 눈앞이 캄캄한 거였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들이 또 11살 때 돌아가셨고 그래도 고향에서 뭔가 움직이면 살 수는 있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아는 친구들과 함지로 모르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기 힘들고 하니까 도와줄 상황도 못 됐고 하니까. 모른 척했구나. 그래도 다행히도 스스로 그 도당 조직비서네 집 찾아갔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신발 공장, 선봉 신발 공장. 거기는 먹고 자고 기숙사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신발 공장으로 갔어요? 네, 그렇죠.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은 백으로. 맞습니다. 백 같지 않은 백으로. 막 찾아가서 저는 조선인민국군대 10년을 복무하고 왔는데 뭐라도 지급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신발 공장 가라. 고처지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마련해달라. 거처지도 없었어요? 그쵸. 집도 없었는데. 그냥 사람만 고향으로 보내고 집도 아무것도 없이. 제대배랑 하나 메고 있었거든요. 배낭 하나 메고 고향에 왔어요. 네. 고향에도 집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신발 공장에서 그다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신발 공장 하게 되면 또 요거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 신발이 정말 좋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신발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접적으로 신발 공장에 있어봤지만, 네,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뭐 직접적으로 다뤄도 보고, 신발의 차이는 심하죠. 우리는 파이 나서 이렇게 뭔가 빵꾸 나서. 꼬무가 또 꺼내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신발이 이제 막 떨어지거나 빵꾸 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꼬무 밀착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갈라지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우리 저 고향 같은 경우에는, 신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고무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수출이 오거든요. 네, 나라에서 자체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입에 오는 수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어 뭐 한 달이 10kg짜리 10개가 있어야 된다면 한 개도 겨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많은 제품을 섞어요. 여러 가지. 뭐, 예, 예. 그러니까 생고무는 함량을 그 기본 함량의 비율에 비해서 적게 넣고 나머지를 갖다 많이 썩다 보니 그래서 북한 신발들이 금방 막 빵꾸 나고 달고 그다음에 찢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신발도 제대로 생산은 됐어요? 생산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머리를 쓰던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것도 비닐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어떻게 익혀가지고 만드는 거, 네 그런 것도 녹여서 녹여서 익혀서 그렇죠. 네. 어제는 대한민국 오신 지 한 8년 차가 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신발을 신어보면서 북한 신발이랑 많이 비교를 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차이가 너무 나죠. 저는 지금 신발을 보게 되면은 지루해, 실증 나가지고 그냥 버리고 이러는 거. 근데 얼마든지 신을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 신발뿐 아니라 이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진짜 이게 아껴서 쓰는 것보다 질려서. 뭐 빵꾸 나서 깨져서 부셔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이게 시기마다 그런 게 변하잖아요. 이게 뭔가. 그렇죠. 신모델이 나오면서. 모델이 나오면서 그러면 또 버리고 이러니까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발뿐 아니라. 신발을 언제 북한에서는 유행 따라 옷에 맞춰 이렇게 신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볍고 편안하고 일단은 딱 신었을 때 뭐가 다르냐? 발이 안 아픕니다. 네, 맞아요. 네. 북한 신발은 정말 발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자 발도 보통 보게 되면 여기저기 물집 생기고 굳은 살 배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한국 신발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머시 같은 게 땅바닥에 있다고 하면 바로 밟으면 바로 발을 막 깨창해서 들어가곤 하는데 우리 신발은 그래도 작업을 하나 무슨 일을 하나 끄떡 없는 것 같습니다. 못을 밟아도 그렇죠. 글쎄 아마 바늘 같은 데는 못 견딜 것 같고. 아니에요. 바늘도 안 들어가요. 항의를 못 해봐서 아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럼 어릴 적에 가서 신발에다 바늘 한번 꽂아보는 거로. 네네. 그러면 그렇게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북한에서는 직장 생활을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월급이란 걸 제대로 안 주니까. 아니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게 뭔지 월급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나 담배도 한 갑 살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월급 가지고 담배 한 갑도 못 사요? 배급제다 보니까 거기. 야, 배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렇죠. 배급도 안 주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북한의 남성들은 직장 생활을 안 하는 남자는 또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강제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봤자 한 달 월급 가지고 담배 한 갑도 못 사니 또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죠.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저는 불법적인 그런 짐꾼을 해봤거든 처음부터. 짐꾼도 불법이죠. 그렇죠. 일단은 인력사무소 같은. 인력사무소.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지만 거기는 불법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어져 있거든요.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대로 하면 뭐 쌀 한 알도 얻을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도 뭐 집에서 모아가지고 밤에는 자지 않고 중국을 넘어가가지고 중국으로 짐을 나르는 맞아. 짐꾼이었어요. 네. 저도 그 짐꾼을 정말 많이 써가면서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짐 나눠주고 돈 주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짐 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짝당 키로수에 따라 부피에 따라 돈을 줬는데 똑같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TV도 보게 되면 TV 날랐어요? 네, TV 날랐죠. 중국에서? 네네, 중국 TV. 우리처럼 액전식이 아니라 수상관이 돼 있고 이렇게 큰 연날이 나온 TV. 그러니까 거기에 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44형, 54형, 64형, 74형, 84형까지 있는데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54형 같은 건 한 20kg 사이가 되거든요. 네, 이걸 하나 지게 되면 중국 돈 15원. 15원.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환율로 얼추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막 2,500원, 3,000원 사이네요. 네,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룻밤에 그게 벌게 되면 그래도 쌀 한 킬로를 다 중국 돈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2원 80점 뭐 3원씩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하룻밤에 15원을 받으면 쌀 한 7kg 정도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 며칠 먹고 살 수가 있고. TV를 날랐다고 했는데 그러니 참에 사실 북한에도 한국 TV가 꽤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제품들이. 한국 TV는 알아본 적은 없어요. 아, 진짜 제가 이 얘기만 진짜 하고 싶은 게 TV를 봤는데 한국 글로 쓰이는 거 우리나라 글로. 이게 뭐야? 이게 아랫동네 TV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걸 가져가게 되면 대박 나겠다. 왜냐면 중국 텔레비 보게 되면 다 중국 글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설정 자체가 중국 글씨로 되어 있구나. 중국 글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가져와가지고 뭔가 처음에는 이거 다 맞춰요. 왜냐면 우리 체계에 따라. 그렇지, 설정을 풀어야지. 풀어가지고 막 그런데 한국 TV니까 좋구나 해가지고 그래 딱 가져왔는데. 일본이든 미국이든 아무거든 다 이렇게 북한에 가지면 나와요. 한국 것만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한국 것만은 TV가 아예 안 나와요. 네, 아예 안 나와. 화면은 켜지는데 설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게 설정 자체를 한국 거는 뭔가 막아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TV를 중고를 가져오던 일본 TV를 중고를 가져오던 북한에서는 설정만 맞추면 다 볼 수 있는데 설정만 잘 풀면은 한국 TV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 생산을 할 때 어떻게 체계적으로 뭐 이런 반도체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것도 있겠지 아무튼. 너무 이 기술이 우리 한국은 발달되다 보니까 그 뭔가 프로그램도 많이 넣었을 것이고 그렇지.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TV는 일단은 나오지 않아서 못 봤는데 네. 겉으로 본 TV를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중국에 가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화질도 좋고 나오는 그 영상들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 화질이 좋았구나. 네, 화질이 좋은 것. 그쵸. 네. 우리나라 TV는 화질이 정말 그냥 자연을 그대로 본 듯한 네. 정말 그런 화질이 나오거든요. 색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넘어져가지고 깨게 되면 돈을 못 받아요. 아이고, 그러네. 네. 그렇겠네. 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 깨지면은 또 물로 넘어가잖아요. 압력강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진짜. 왜냐면 TV가 물이 젖고 몸이 다 젖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진짜 힘이 많이 빼죠. 짐꾼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짐꾼 일을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인력사무소 같은 데 한번 가보셨어요? 보통 뭐 북한에 지금 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솔직히 우리 한국하고 북한을 봤을 때 인력사무소는 한국은 그래도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기 자체가 불법이. 불법이.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 집을 다니면서 왜 거기는 또 전화가 없어요. 네, 뭐 전화가 없다 보니까 그 인력사무소 책임지고 있다는 사람이 인원이 필요하면 돌아다니며 만납니다. 집집마다 짐꾼 일을 하는 집에 찾아가서 야 오늘 저녁에 어느 집에서 TV 좀 날라달라는데 너 가갔니? 이렇게. 갈래 말래 이러면서. 야, 참 그게 몇 년도의 일입니까 지금? 그게 제가 2011년도 당시의 일이 지금. 11년, 12년. 네, 그때. 그러면 그렇게 짐꾼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고 왔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이런 인식에는 옳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부터 세뇌 교육이 너무 강하게 받다 보니까 그래도 또 이 안기부란 소리도 많이 듣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짐꾼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에 한 번씩 가가지고는 그 중국 통로로 어떻게 영화를 봤어요. 개그맨 같은 거. 개그 프로 봤구나. 네, 봤는데 연변. 네, 그거는 말이 통하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돈 벌러 한국에 간다고. 개그에서. 그래서 저거 뭐지? 중국도 잘 사는데 부디 왜 한국까지 가서 돈을 벌지 하며 좀 이렇게 관심 속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하루 일을 하면 최소한 보름은 살 수 있다는.
한국에서 하루를 일하면은 최소한 보름은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예. 개그 프로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가가지고 막 그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기 뭐지?